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을 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나름 소장파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금태섭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통합당 장제원, 원희룡, 그리고 야당 다수 의원들과 또 누워서 침을 뱉고 있는 민주당 박용진, 김혜영, 조응천 등 여당 일부 소신파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우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남의 일에 신경 끄시고 자기 집안일이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기 당 정리조차 못하고 허우적대는 분들이 어디서 지적질입니까? 신경 끄시고요. 구순의 김종인 할배를 모시고 가열찬 개혁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신파 의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론을 거부하는 게 민주주의고 그게 옳은 거라고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 그리고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고요.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어야죠. 그렇게 독립된 책임과 권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실 거면 왜 민주당을 등에 업고 출마해 당선이 되셨습니까? 당선되고 나니 이제와 나홀로 민주투사, 나홀로 마이웨이 하시나요? 이보세요. 박용진, 조응천, 김혜영, 쓰리 소신파 의원들, 당신들이 민주당의 박용진으로, 조응천으로, 김혜영으로 출마해서 국민들이 찍어준 겁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뽑아준 거예요. 자기 정치하지 마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뽑아준 거라고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래서 당신들을 선택해 준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잡소리 할 거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마이웨이 하시며 소신 정치하십시오. 참 답답한 소리하고 앉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이젠 당신들은 답도 없습니다.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소신 따위 듣자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선한 전직 의원들은 이제 국회에 나오지 않게 조치를 해주세요.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을 4년 봤으면 됐지 왜 또 거기에 기웃거리게 놔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 당신 이야기입니다.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소위는 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SBS 8시 뉴스가 방송심의 규정의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법정 제재, 주의였는데요. 이로써 이현정 기자의 정경심 교수 PC의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있었다는 특정 보도가 허위 보도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같은 날 이소영 방송통신심의위원과 김정인 SBS 법조팀 팀장이 1시간 넘게 공방을 벌이며 나눈 대화의 일부분을 각색해 재구성한 내용인데요.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이미 제출된 PC에서 아들 표창장 파일이 확인됐습니까? 김정인 기자, 아들 상장인지 파악 못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총장 직인을 스크린 캡처했거나 디지털 캡처했는지 확인했나요? 김정인 기자, 아니요. 하지만 그런 방식 중 하나로 추정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소영 위원, 기소하는데 충분한 물증이 발견됐다고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것은 무엇인가요? 김정인 기자, 위조된 표창장 직인 파일 원본에 해당하는 걸 발견했다고 들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이소영 위원, 취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직인 파일 원본에 해당하는 자료가 이미 제출된 컴퓨터에서 확인됐다. 그 내용까지인가요? 그 원본이 어떤 것인지 확인 안 했나요? 김정인 기자, 총장 직인 파일이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부인했는데
정경심 교수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이유로 1차 기소됐습니다. SBS 기자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나 총장 직인 파일을 캡처해 그 부분만 오려낼 만한 정 교수 아들 상장 같은 원본 파일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 제재 주의를 받은 SBS의 징계는 방송사 제어가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인데요. 방송심의위는 오는 8일에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심의위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해당 안건을 재논의합니다. SBS 8시 뉴스는 지난해 9월 7일 단독 조국 안의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는데요. 정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PC를 이미 제출했는데 검찰이 이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갖고 있었던 게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정 교수의 9차 공판에서 검찰은 동양대 직원 박모 씨 증인 신문 중 SBS 보도가 정확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 해당 보도는 오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SBS는 8개월 만에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SBS 뉴스는 지난달 7일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논란 계속, 당시 상황은 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당시로서는 총장 직인을 찍는 데 이용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 또는 총장 직인 파일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지만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SBS는 표현 문제였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보도의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는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의견 진술자로 나온 김우식 SBS 보도본부 사회 에디터와 김정인 SBS 사회부 법조팀장, 박상진 SBS 정치팀 기자 등이 출석했는데요. 김정인 법조팀장은 지난달 7일 해명 리포트를 보도한 당사자로 지난해 문제의 보도를 했던 이현정 기자는 불참했습니다. 허미숙 위원장은 지난해 보도 이후 8개월 만에 표현상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총장 직인 파일과 총장 직인 관련 파일은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를 들면 김철수와 관련된 사람은 엄연히 다르다. 전혀 다르지 않냐라고 지적했는데요. 이후 이소영 위원과 김정인 법조팀 팀장의 끝없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의원은 총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 갖고 있는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금은 이 컴퓨터에 그런 파일이 없던 게 밝혀졌다. 그럼 총장 직인을 파일로 만들기 위한 소재로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 상장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인데 이런 원자료가 있는 걸 확인했냐고 묻자 김 팀장은 그런 근거가 있어 보도했다. 맞다고 대답했는데요. 이 의원은 이런 보도가 나오려면 최소 2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직인을 디지털 캡처에 위조했다는 행위, 디지털 캡처를 한 원본이 아들의 표창장이라는 사실, 이 2가지를 어떻게 확인했냐고 묻자 김 팀장은 검사한테 받았었냐고 묻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의원이 어떻게 증거를 수집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김 팀장은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취재원에게 물었다. 법조 기자들이 기본적으로 검찰을 상대로 취재하고 사건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취재한다고 답했고, 이에 이 의원은 말을 돌리지 말고 SBS가 어떤 경로로 어떤 팩트 확인을 통해 이런 문장을 만들었냐고 묻는 것이다. 이걸 밝히지 않으면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팀장이 검찰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 당시 일반적으로 오보에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나는 취재 과정을 묻는 건데 검찰이 부인하지 않아 오보가 아니라는 건 답이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의원은 답답해하며 직인 파일이 발견되려면 첫째, 아들 상장이 발견되고 둘째, 아들 상장에 있는 총장 직인 부분을 프린터 캡처해서 위조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런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기사를 쓰냐고 꼬집었고, 김 팀장은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총장 직인 파일과 관련된 물증이 있었고 취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 물증이 뭐냐,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했냐고 지적했는데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 3위는 법정 제재주의를, 2명은 행정지도 의견 제시를 주장했습니다. 김재영 위원은 기자는 전문 직업인이다. 중요한 사실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일을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나르는 사람이 아니다. 언론은 취재원이 말한 사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진위를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허미숙 소위원장도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된 만큼 총장 명의직인을 어떤 방식으로 날인했는지는 사안의 핵심이다. SBS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소영 위원장도 이 보도는 조국 사태 시발점이었다. 검찰과 언론의 공생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기억해야 한다. SBS는 취재 과정을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보도 내용을 보면 오보가 명확하다고 밝힌 뒤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건 아닌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무책임하게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검찰이 흘리듯 던지면 언론에서 검증 않고 보도하는 행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취재 경위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면 불이익은 해당 언론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SBS를 왜 약칭으로 줄여 부르는지 이들은 아직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런 짓을 해대고 있으니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이로써 모든 게 정확해졌습니다. 검찰과 SBS는 한 몸이었고 검찰을 도와 정경심 교수의 기소를 입증해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준 셈인데요. 하나씩 밝혀지는 검찰과 언론의 민낯,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모릅니다. 오로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이죠. 방통위가 인정했습니다. SBS 정경심 교수 PC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있었다는 단독 뉴스는 오보였다고 말이죠. 이 모든 게 끝나갑니다. 이제는 검언유착으로 한 가족을 무참하게 유린한 저들을 반드시 단죄하고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정의고, 그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